네, 여러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목소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네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이미지 메이킹 파트. 이제 오늘은 이제 브랜드 이미지 구축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야, 아마 여러분들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브랜드 이미지 화면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브랜딩 해야 된다는 거죠. 브랜딩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최고의 상품으로서 사람들한테 이미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냉장고를 사는데 삼성 냉장고를 살 때 고민을 하면서 살까요? 아니면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살까요? 예, 삼성 냉장고를 사는데 고민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미 삼성이라는 회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괜찮은 전자회사다. 그래서 삼성은 어, 전자제품을 잘 만든다. 이런 이미지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의 냉장고를 사는데 굳이 고민을 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삼성이란 회사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분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분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 소개하고 저분이 추천하는 제품은 무조건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고객한테 바로 즉각적인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믿음, 신뢰를 구축하는 파워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고 또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전에 우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그냥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다. 건강식품 판매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저분은 건강 전문가이다, 건강 상담가이다,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건강을 코치게 해주는 사람이다, 뭐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자, 두 번째, 당신 자신을 제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 중에 어떤 하나의 제품이라면 나는 어떤 제품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나를 제품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제품일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제품 이미지에 있어서 브랜드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당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파비스 애니원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자, 이 인체 정화 관련 일을 하면서 아마 가치나 신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나만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는 브랜드 정신이라고 그래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파비스 애니원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핵심 가치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아침에 당신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여러분들은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죠? 자,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일어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정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 해가 뜨는 것이 반갑고 정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흥분되고 그러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게 만드는 이 힘은 뭘까요? 이게 바로 열정이거든요. 열정이 있으면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열정이 없으면은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싫은 겁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아침에 눈 뜨기가 싫다.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잠을 자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분들은 열정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있게 만들고 아침에 정말 침대를 박차고 나오게 만드는 그 강한 어떤 열정,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그룹을 이룬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새벽 4시 이후까지 늦잠을 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자,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새벽 4시 이후까지 늦잠을 잔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은 오늘 할 일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도저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열정이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오늘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고 흥분되어가지고 도저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주체하지 못할 그 열정을 느끼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남들과 차별화되는 당신만의 재능은 무엇인가? 자, 사람은 자기만의 개성과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고유하고 자기만의 차별화된 그런 개성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맞춤복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자, 예술 작품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술 작품. 예술 작품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남들과 전혀 다른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재능을 발굴해야 되고 이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에 자, 재능을 접목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내 재능과 연결될 때 나의 전문성이 만들어지고 나의 브랜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당신만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캐치프레이즈. 이 캐치프레이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슬로건이죠. 슬로건. 일을 할 때 슬로건이 필요하죠. 슬로건. 어쨌든 요걸 이제 고민하면서 제 강의를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브랜드 이미지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네 가지가 공존된 이 중앙에 있는데요. 즉 재능, 열정, 가치, 비전. 이 네 가지가 공유되는 그 중심에 바로 나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른바 성공의 수맥이죠. 자,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우물만 팔아.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뭐 5년, 10년 고시 공부하다 보면은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 검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뭐 재수, 삼수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옛날에는 그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요즘은 수요가 너무 넘쳐나죠. 그래서 한 우물만 판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만약에 우물을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는데 물이 녹지 않는 사막에 우물을 파면 물이 녹을까요? 산 꼭대기에 우물을 파면 물이 녹을까요? 물이 안 녹겠죠. 자, 물이 녹는 수맥을 먼저 찾아야 돼요. 수맥을 잘 찾아서 그 수맥, 나의 수맥에 한 우물을 팔 때 물이 녹는 거죠.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잘 녹을 수 있는 나만의 수맥을 찾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는 얘기죠. 나의 수맥을 찾아서 그 수맥을 통해서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그냥 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의 그 어떤 성공의 수맥은 어디에 있느냐? 자, 다시 정리한다면 나만의 재능, 나만의 열정, 나만의 가치, 나만의 비전이 공유되는 그 중심, 이 중심에 나만의 성공 수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재능은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거든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의. 누구보다도 강의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자, 사람과 1대1 만나면 저는 상담을 잘할 수 있고요. 그분을 긍정적인 쪽으로 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치료를 하고 상담을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어떤 분은 사람을 잘 사귈 수 있고, 자, 어떤 분은 분위기를 아주 재미있게 자, 들뜬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임수윤 전무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은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들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죠. 자, 분위기를 아주 뜨겁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 자,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임수윤 전무님의 재능인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만의 재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세명옥 그 부산 이제 센터장님 보면은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오더니 간에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사람을 반겨주고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이렇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수용, 존중, 공감을 하는 그런 재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사람은 제각기 자기만의 재능이 있는데 나의 재능이 뭔지를 일단은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나를 가슴 뛰게 만들고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나를 침대에서 박차게 놓게 만드는 그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재미있었습니까? 자,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어떻습니까?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너무 가슴이 뛰죠. 또는 수학 여행을 가는 날. 수학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그때는 너무 가슴 뛰고 흥분되지 않아요? 소풍 가는 날 지각하는 학생 봤습니까? 수학 여행을 가는데 지각을 하는 학생 봤습니까? 아마 소풍 가는 날 늦잠을 자거나 지각을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수학 여행을 가는데 뭐 늦잠을 자거나 지각을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가슴 들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바로 이렇게 소풍을 가는 것처럼 수학 여행을 가는 것처럼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의를 하는 게 취미예요, 취미. 가장 가슴 들뜨는 게 뭐냐면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 내내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장에서 어울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재밌습니까? 자, 만약에 고객을 상담하고 고객에게 건강 관리를 해주고 고객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다면은 여러분들 고객을 만날 생각하면 가슴이 들뜨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 즉 취미를 직업으로 만드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치.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게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픈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 18세 이전에 뭐 잘못된 가정 환경이나 성장 환경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렇게 또 몸이 힘들고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프죠. 이분들 도와드리고 싶죠. 그래서 이제 치유 변화를 저는 참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또한 이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가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파비스 애니원이라는 이 회사가 단지 건강 제품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어떤 수단 도구만이 아니라 아마 이 회사가 제공하는 가치나 또 사명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단지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에너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돈 이상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도와주고 또 치유와 변화를 도와주고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계를 촉진시켜주고 이렇게 뭔가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면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이 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비전이 없다면은 아마 에너지가 떨어질 겁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21세기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백만장자가 놀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아마 비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네 가지가 결합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이 재능은 바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특기를 직업으로 만들어라. 나의 특기가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 나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미.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해서는 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봉사활동, 자,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은 뭐냐면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일,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일을 직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취미가 직업이 되고 특기가 직업이 되고 봉사활동이 직업이 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직업이 될 때 이 네 가지가 하나로 통합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성공 수맥이 만들어지고 그 성공 수맥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여러분들 일을 점검해 볼 때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참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나는 재능이 없나 봐. 그렇다면 이 재능을 좀 발굴해야 돼요. 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재미가 없어.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해. 그러면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은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치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 미래가 답답하고 암담하게 느껴진다면 이것 또한 비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되는 그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브랜드인가? 자, 지금 여러분들 종이에 적으면서 같이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떤 브랜드인가? 자, 나는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정의됐거든요. 나는 사랑의 첫 만남 촉진자, 기적의 치유사, 그리고 혁명적인 변화 코치이다. 왜냐하면 첫 만남 심리가족, NLP 체면 치료를 통해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저의 브랜드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브랜딩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자, 이 한 문장이 굉장히 큰 마법의 힘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나는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제품처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민하시면서 따라오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핵심 가치를 3개 정도 적어보라. 핵심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는 가치를 핵심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정체성. 자, 여러분들은 지금 파피스 애니원에 건강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 상담사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필요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 가치가 지금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참 만남, 참 사랑, 참 자아라는 3가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참 자아는 바로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 자기다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참 자아죠. 이런 자기다움의 삶, 이른바 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 사랑을 해야 된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참 사랑이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 이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만남 심리가족을 만나야 되는데요. 참 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하고 공감적인 이해를 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더라도 사랑받고 응원 지지를 받는 환경, 이게 사랑의 참 만남이거든요. 저는 이 3가지를 통해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 전문가, 건강 상담사로서의 핵심 가치가 뭐냐 3개 정도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 자, 고민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열정, 즉 취미활동처럼 내가 정말 흥미를 느끼고 가슴 들뜨고 가슴이 흥분되는 그 재미있는 일이 뭐냐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는 것, 상담을 하는 것, 심리치료를 하는 것, 코칭을 하는 것,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왜냐면 일요일 가장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 일요일은 쉬기 위해서 기다려진다고 하는데 저는 쉬는 게 가장 싫어요. 일이 없을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항상 강의 일정이 잡히고 상담 일정이 잡힐 때 그때 흥분되고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취미활동이자 특기이자 봉사활동이자 또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일이고 또 돈을 버는 일이고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고 저는 이 직업의 모든 게 통합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파비스 애니원이라는 일이 정말 취미 활동처럼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 되고 정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일이 되고 이 파비스 애니원이라는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 구축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리더로 성장하고 자아 실현하는 이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그런 멋진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자, 손 한번 흔들주세요. 그러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직업의 모든 게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당신의 차별화되는 재능을 적어봐라. 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재능, 저는 쉽게 가르치는 것, 상담하는 것 이런 걸 너무나 저는 잘합니다. 저랑 상담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랑 상담하면 1시간이면은 마음이 아마 바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상담을 잘하고요,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또한 이제 자기만의 이 재능을 자, 건강 사업과 연결시킨다면은 아마 더 쉽게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 5번. 자, 무엇을 당신의 전문 분야로 개발할 것인가? 무엇을 당신의 전문 분야로 개발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통합치유 시스템이자 통합건강 시스템입니다. 뭐,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저는 NLP, 체면치료, 그 다음 마음 면역 강화와 훈련, 그 다음에 스피치 교육, 커뮤니케이션 소통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건강 교육,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이 통합 치유 시스템, 그리고 통합 건강 시스템을 저의 전문 분야로 저는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 분야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뭐 이미 이제 건강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전문가, 뭐 건강 상담가, 뭐 통합 건강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네요. 자, 6번입니다. 당신의 브랜드를 설명하라. 자, 당신이 누구이냐 묻는다면은 당신 자신을 누구인지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게 스피치 교육하다 보면 앞에 자기 소개를 시킬 때 뭐 어리부리하게 말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소개를 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서 인사를 하는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을 브랜드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 말을 시켰는데 자기 자신을 1분 이내에 정말 멋진 제품으로 소개할 수 없다면은 그는 절호의 그 홍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자리를 항상 환영해야 되고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항상 환영하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그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정동훈 교수는 국내 최초로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한 통합치유 시스템의 창시자로서 참만남 심리가족의 토대 위에 NLP 체면치료와 마음면역 강화,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건강 강의를 통합한 통합치유 시스템을 통해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예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십시오. 나의 브랜드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당신만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라. 이거는 슬로건이죠. 슬로건. 회사도 슬로건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개인도 슬로건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3가지 슬로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참 만남 심리가족, 기적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 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건강혁명 또는 뭐 통합치유, 이제 몸과 마음의 건강, 어쨌든 이제 그런 프레이즈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민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브랜드 미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랜드 미션. 자, 여러분들이 자, 삼성이라는 회사처럼 정말 위대한 브랜드가 되었다면은 이 브랜드를 통해 당신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재정 목표는 뭐냐? 어차피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그 브랜드를 통해 자,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재정 목표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안에 매월 2천만 원을 번다. 자, 매월 얼마를 벌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재정의 목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신 브랜드 미션 선언문을 작성하라. 자, 미션 선언문. 브랜드 미션 선언문이죠. 다른 말로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명 선언문. 회사도 사명이 필요하지만 개인도 사명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야 돼요. 나의 미션은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합 치유 시스템을 통하여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건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이제 미션 선언문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나의 미션은 뭐 자,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나 고혈압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비스 애니원의 인체 정화 시스템을 통하여 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명 선언문이 이제 넣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당신 브랜드 미션 전략은 무엇인가? 자, 미션이 있다면은 이 미션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전략.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 행동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미션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 광역 대도시 중심으로 참만남 심리가족을 구축하면서 NLP 체면대학을 운영한다. 제가 지금 부천의 NLP 체면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부산의 NLP 체면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걸 올해 안에 제가 5개 정도 광역 대도시로 확대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파비스 애니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객을 창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그 행동을 할 것인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당신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고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자, 고객이 없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객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고객을 창출하냐면요. 매일 블로그에 글쓰기. 아마 아침마다 저 개인적인 글을 받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카톡에 개인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3,000명 정도의 개인 카톡으로 글을 보내고 제가 한 100개 정도의 단체 카톡방에 제 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의 블로그 및 다음 카페. 그래서 제 글을 읽는 사람이 최소한 한 4만 명, 5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명, 5만 명이 제 글을 읽으면서 저의 고객이 되고 쉽게 말하면 저의 천만남 심리 가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고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뭐 전단지를 돌릴 것이냐? 블로그에 글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매일 뭐 한 20개 정도의 가게를 방문할 것이냐? 뭐 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카톡방에 글 올리기, 유튜브 강의 동영상 올리기. 전 하루에 한 2개 정도 유튜브에 강의 동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 강의를 듣고 오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고객 구축을 위한 전략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해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 디자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우선 자신의 안과 밖을 분석해서 가장 잘 맞는 이미지를 선택해라. 이미지는 그 옷을 예쁘게 입고 뭐 화장만 예쁘게 한다고 해서 이미지가 구축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을 입는 것, 자, 머리, 헤어를 하는 것, 자, 메이크업, 화장을 하는 것, 이런 것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개발하라. 앞서 이제 재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재능, 장점이 개발되면 재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계속 개발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자기다움을 개발하고 좀 더 가치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PR해야 된다. PR. 자,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면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PR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PR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도 써야 되고 유튜브 동영상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카톡에 글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명함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명함도 돌려야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상 당당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하라. 지난주에 제가 지금 화면이 멈춰가지고 안 넘어가고 있어요. PPT가. 그래요?
자, 지금 어때요? 네,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5번에 당당하고 품격 있는 태도. 당당하고 품격 있는 태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얻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고자 하는 태도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내가 큰 다이아몬드 밭을 발견해서 다이아몬드를 캐야 되는데 내가 혼자는 캘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같이 캐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고객이라는 거예요, 고객. 헌신 대상. 자, 다이아몬드 밭을 발견한 사람이 같이 팔 수 있는 사람을 구축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얻고자 하는 자세가 될까요? 주고자 하는 자세가 될까요? 주고자 하는 자세가 되겠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 홍보를 할 때는 아주 당당할 겁니다. 절대 비굴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파피스 애니원이라는 큰 다이아몬드 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강 회사의 일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파피스 애니원만큼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렇게 멋진 다이아몬드 밭에 해당되는 파피스 애니원을 만났는데 이 애니원의 인체 정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걸 비굴한 자세로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으로 정말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는 그 마음으로 당당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손해지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요. 요거는 저기 지금 제가 실습시킬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서 있는 자세라든지 안전 자세, 인사법, 명함 교환법, 악수하는 법 이런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줌에서는 이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 있는 자세도 사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앉는 자세 어떻게 앉을 것인가 이것도 훈련하셔야 되고 인사할 때 5초 인사하는 거 저한테 훈련하신 분도 있죠. 자, 5초간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명함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자 이거는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이미지 디자인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스피치 이 스피치도 참 중요한데 자 영업은 스피치로 시작해서 스피치로 끝나는 거예요. 스피치 능력과 영업의 매출은 정비례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스피치를 못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려면 스피치를 훈련하라. 대중 스피치를 잘하면은 영업은 그냥 잘하게 된다.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스피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게 참 중요한데, 자, 앞에서 스피치 할 때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난 편안하게 말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불안하냐? 어색하냐? 자, 스피치를 할 때 나의 몸가짐은 어떤가? 자,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운가? 아니, 편안하게, 그리고 또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자세로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고칠 걸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에 대해서, 자,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운지, 콧소리가 나는지, 자,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지, 너무 느린지, 이런 것도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과장스럽게 들리는지, 열정적인지, 머뭇거리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반드시 녹음을 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고객 상담할 때 그냥 상담하시지 말고, 자, 상담할 때 녹음을 하세요. 한 30분 분량으로.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어떤 목소리를 고쳐야 될까? 계속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그냥 스피치 하시지 말고 반드시 녹음하십시오. 반드시. 반드시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피드백입니다. 남들이 어떤 피드백을 하는 보다도 자기 자신이 피드백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파트가 되겠네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 디자인. 자, 현재 당신 이미지가 어떠한지 피드백을 일단 받아보고 그리고 피드백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한번 해봅니다. 없애고 싶은 나의 이미지는 뭐냐? 없애고 싶은 나의 이미지는 뭐냐? 그리고 유지하고 싶은 이미지는 뭐냐?
유지하고 싶은 이미지는 뭐냐? 새롭게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는 뭐냐? 그리고 위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미지 구축 전략은 무엇인가? 자, 사람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10년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30년 만에 이제 동창회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30년 전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30년 전처럼 똑같이 뭐 말하고 똑같은 어떤 태도, 똑같은 어떤 자세, 똑같은 습관을 갖고 있더란 이야기죠.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게 5%라고 하네요. 5%. 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 5% 정도 바뀐대요. 그만큼 사람이 바뀌는 게 힘든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바뀌어야 되죠. 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알아차려야 돼. 내가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 과거의 습관에 묶여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좋은 방향으로 저 미션에 맞게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과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에 가면은 카이젠이라는 말이 있어. 카이젠. 이 카이젠이 뭐냐면은 매일 1%만 성장하자. 매일 1%만 성장하자. 이게 카이젠입니다. 자, 인간이 하루에 뭐 10%, 20% 성장하는 건 쉽지가 않지만 1%는 성장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이미지 메이킹,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자, 오늘 1%만 바뀌자. 자, 오늘 1%만 바뀌자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1%면 한 달이면 30%가 바뀌는 거예요. 두 달이면 60%, 석 달이면 90%가 바뀌는 겁니다. 1%만 바뀌다. 이렇게 대단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1% 변화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전략에 대해서 자, 정말 고민을 해보시면서 자, 내가 바뀌어야 성공하는구나. 내가 정말 그 삼성이라는 회사처럼 정말 괜찮은 상품이 되어야 되는구나. 괜찮은 브랜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그런 걸 토대로 자, 브랜드 이미지를 잘 구축하는 멋진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자, 남아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열정적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 나만의 스웩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개발하고 좀 더 가치 높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늘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교수님 교육으로 우리 도전팀 날마다 날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브랜드 확실하게 만들어서 성공하십시다.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주세요. 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